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입니다. 오늘은 11월 2일입니다. 오늘은 FMC를 하루 놔두고 있죠. 아마 내일 밤 새벽이면 어떤 시장에서의 뭐 좀 의미 있는 무언가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3.25잖아요. 그래서 11월, 12월 이렇게 남아 있는데 사람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컨센은 요번에 0.75를 하고 그 다음에 12월에는 0.5를 올려서 뭐 한 4.5 정도로 마감을 하고 내년에 조금 더 올려서 뭐 5.0 정도면 끝나는 거 아니냐. 혹은 일부에서는 한 뭐 요 중간 정도 4.75 정도가 뭐 끝 아닐까 뭐 이런 예상은 하는데요. 뭐 어떻게 될지는 뭐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번에 11월 달에 0.75를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 상승, 금리를 얼마나 올리고 뭐 금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마지막 공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 높은 금리 때 이 4%가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높은 금리 때의 어떤 효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도 꺾이고 있고 주택 가격도 꺾이고 있고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만 경기도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미 컨퍼런스 보드에서 보면 경기 침체 시그널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확인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침체에 들어온 것이고 주가는 이미 예전부터 그것을 반영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불안한 모습도 있죠. 근데 최근에 코스피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반도체 2차전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던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도 뭐 반등을 좀 보여줬는데 요것을 좀 보면 오늘 시황 부분인데 좀 보면 약간 쇼커버링의 어떤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공매도 비중이 과했던 것들이 일부 청산되는 어떤 이런 물량들로 나와서 이것이 뭐 지속적일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무언가 업종 간의 순환매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좀 좋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 시장 반등을 저희도 그때 뭐 계속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죠. 어, 보면은 아이고, 보면 수급적으로 이렇게 보면 확실히 대만 쪽의 어떤 수급은 외인들의 수급은 빠지는데 한국이나 뭐 인도라든지 아니 브라질이라든지 뭐 인도 쪽의 수급은 이렇게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수급이 한국 IT 쪽에 이렇게 많이 왔고 그런 부분들이 한국 IT PER을 꽤 많이 높여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기분 좋은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보면은 국가별 12개월 예상 EPS 추이인데요. 미국, 한국, 뭐 중국, 유럽 이렇게 보면 쭉쭉쭉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이 EPS와 PER의 이런 관계이잖아요. 주가라는 것이 주가. 근데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데 PR에 의한 어떤 상승은 좀 불안할 때가 많죠. 변동성도 심하고. 그래서 조금 의심되는 거는 어떤 대만이나 이쪽에서의 어떤 매도, 한국의 매수 이런 어떤 차익 거래로 금방 종결돼 버리면 시장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렇게 좋게 보진 않는 이런 수급의 모습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약간 좀 의미 있던 것은 이런 거였죠. 달러 인덱스가 조금 주저주저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이게 지금 월간 차트에서도
거의 달러 인덱스의 고점을 의미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주간 차트에서도 한번 꺾이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고점 대비해서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려가는 부분들은 좀 의미 있게 봐야죠. 왜냐하면 킹 달러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어디로 가지? 이 자산들이?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조금 기분 좋을 수는 있죠. 근데 이것들은 펀더멘털이 아니라 센티멘트한 영향이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편한 부분은 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를 이렇게 보면은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 이 빠지는 요소들을 분해해 보면 PR이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EPS가 이렇게 빠지거든요. 지금은 PR은 이미 다 빠졌고 EPS가 빠지고 있는 과정인데요. 보통 이것들이 PR이 빠지고 PR이 빠지고 그 다음에 EPS가 하향 조정될 때 PR이 올라가면서 시장에 바닥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PR이 올라가고 EPS가 빠지다가 같이 올라갈 때 제2차 상승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시장이 가장 좀 변동성이 심하고 이때는 진짜 추세를 만드는 이런 모습인데 지금이 혹시 이런 모습인지 조금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지금 시장에서 좋은 내용이 나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일단 한국 시장도 어떤 이런 시장의 변동성을 대비해서 증환펀드라는 것의 이야기가 한참 나왔었는데 일단 금액은 다 그러니까 준비는 다 되었다라고 기사를 봤고요. 하지만 이것이 아직 뭐 이렇게 금액은 조성되었지만 무언가 시작은 하지 않고 있죠. 근데 시작을 하기 이전에 공매도가 먼저 금지돼야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직 공매도 금지의 내용도 나오지 않은 거 보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근데 다만 이렇게 증환펀드까지 자금이 조성된 상황에서 하락은 꽤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뭐 코덱스 200을 꾸준히 사 모으고 있잖아요. 저희가 코덱스 200을 산 게 9월 달부터죠. 코덱스 200을 9월 달부터 사서 지금 매주 사서 한 6주 정도 샀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지금부터 한 2년 정도, 100회 정도 하자라고 했던 거는 시장이 하락하는 과거의 사이클들을 보면 뭐 2년 이상 내리 빠지고 이런 경우들은 아주 극히 드물었고 한 12개월 요 언저리 정도면 마감이 되었거든요. 근데 한국 증시가 이미 1년 정도 하락한 상황에서 적립식을 투자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몇 개월 변동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수가 상승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만약에 시장이 1년 정도 빠지고 더 빠지든지 혹은 더 횡보하는 과정 이후에 시장이 상승한다면 지금 이 구간은 비중을 늘려야 되는 구간인 것이죠. 왜냐하면 시장이 상승할 때 비중이 없으면 수익도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덱스 200의 적립식 특히 그리고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형의 어떤 적립 투자는 분할 매수는 지금 매우 좋은 어떤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 이렇게 적정 주가를 저희 뭐 이 HTS든 카페든 이렇게 남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뷰옥스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적정 주가가 한 4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현재 가격은 뭐 3만 원 정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요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시장이 강세장이 있고 시장이 약세장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의 적정 주가 구하는 방식은 과거의 실적과 그리고 현재가 있고 미래의 실적이 있잖아요.
요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적정 주가를 매기거든요. 근데 시장이 상승할 때는 이 미래의 어떤 시장 컨센서스들이 계속 우상향됩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가 좀 높게 나오고 높게 나오는 이런 과대 계산되는 과대 평가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반대로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미래 시장에 대한 증권사의 컨센들이 막 우하향됩니다. 지금 EPS 막 하향되는 것처럼. 그럴 때는 적정 주가가 또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 하락기 때 적정 주가가 시장이 상승하면 적정 주가가 막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구간에서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가장 보수적으로 시장 하락할 때의 적정 주가보다도 싼 종목들은 진짜 저평가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시장이 유상향 해버리면 실적 컨센도 좋아지면서 만약에 할인율까지 떨어져 버리면, 지금 할인율이 상당히 높아졌으니까 그러면은 실적이 적정 주가가 막 올라가는 이런 상황도 나오죠. 그래서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다. 적정 주가들, 뭐 증권사의 리포트에 나오는 적정 주가든 저희가 이야기하는 적정 주가든 약간의 시장의 강세장과 하락장일 때는 조금 과소 평가되는 부분을 좀 참고하니까 좀 참고만 하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좀 불안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어제 한 회원분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방송으로 멘탈을 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흔들리는 멘탈을 잡을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항상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는 과거에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랬을 때 2008년도 그리고 2011년도와 2012년도 그리고 2016년도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때 요 구간 때 공통적이었던 거는 PBR, 코스피 PBR이 상당히 낮아 있을 때였거든요. 0.8배, 뭐 0.9배 이럴 때. 근데 그때 당시 때 기사를 검색해 보면 다 망하는 걸로 이야기 나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요. 이상하게 그때 바닥이 꼭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저때 주식을 시작한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이 딱 그런 모습이긴 한 것 같아요. 지금도 지나고 나보면 이때 주식을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확한 바닥은 모르겠지만 저 언저리 때부터 시장을 적립식으로 쫙 이렇게 분할로 비중을 늘려가다가 EPS의 상향까지 이루어지는 어떤 구간에서 좋은 주도주들을 잘 사서 비중을 확대하는, 그러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보는 이 보조지표들에서 이렇게 보조지표가 이렇게 바닥에 나오는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2008년 코로나 이때보다도 지금은 아주 심한 과매도 영역에 왔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과거 한 2008년 이후로 봤을 때 가장 최고의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다만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 변동성까지 제어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면 주식 못하죠. 왜 위험자산이겠습니까? 예측 불가인 거죠. 무섭고. 그래서 좀 그런 말씀을 어제 들었던 것 같아요. 한 분에게. 지금 투자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정말 가까운 분이라면 코덱스 200이라든지 뭐 혼합형 정도는 적립식으로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근데 뭐 FOMC 하루 앞두고 괜히 이런 얘기 했다가 혹시라도 내일 빠지고 이러면 얼마나 또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싼 구간의 변동성은 계속 밀고 나가는 투자자에게는 기회입니다. 오늘 사서 내일 팔고 뭐 이런 어떤 왔다 갔다 하는 매매는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사서 뭐 나는 내년에 볼 거야, 뭐 적립식 투자 나는 뭐 1년 이상 해볼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너무 좋다 좋다만 이야기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